자, 오늘은 조금 전에 쇼츠로 올려드렸던 2% 5번 문제, 2% 5번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함께 비브라토라는 테크닉에 관해서도 함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올렸던 반주기를 대하는 우리 연주자의 마음의 자세,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영상 전에 제가 참고 영상이라고 노래 부른 영상 있잖아요. 그거를 왜 올렸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노래 자랑하려고 올린 게 아니고, 그 영상을 보시면 2단 악보를 이렇게 펼쳐놓고 제가 그 2단 악보를 참고로 해서 제 노래와 반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면서 노래를 녹음을 했던 거예요. 그 녹음이 그 반주기 내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냥 녹음을 한 건데, 제가 그 노래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제 설명드렸듯이 반주기와 내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래를 하고 녹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그런 의미로 보시라고 제가 올려드렸던 건데, 그냥 그 의미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제가 노래 불렀던 영상, 반주기에 대한 영상 전에 참고 영상으로 올렸던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이래서 이 영상을 올렸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거고, 또 노래하는 모습과, 물론 제 얼굴이 잘 나오진 않는데 노래하는 어떤 노래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노래를 해 나가는구나, 이런 거를 읽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반주기하고 함께 이렇게 쭉 가면서 반주기 소리를 들어가면서 서로 내가 반주기와 대화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어제 노래를 했고, 그것을 이제 녹음에 그냥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영상 보신 분들은 한번 다시 제가 노래를 녹음했던 영상을 보시면, 반주기와 대화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감을 잡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쇼츠에 나갔던 2% 5번 문제, 이거 되면 프로 2% 5번 문제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아까 이 그림을 그대로 이제 안 지우고 그대로 놔뒀거든요. 이거 지금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이 T1의 이 디자인에서 중간으로 튜닝하고 이 옆에 1차선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 과제였죠. 이게 이 그림에서 보면은 그게 이제 어디에 속하게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도를 기준으로 엘토 색스폰이든지 뭐 테너 색스폰이든지 도를 기준으로 했는데, 도가 누르기가 제일 편하잖아요. 저도 뭐 눌러가면서도 이렇게 막 쓰고 이래야 돼서 이 도를 선택한 건데, 이거 연습하실 때 그냥 도만 연습하시지 마시고 다른 음도 다 연습을 해보세요. 뭐 도샵도 해보시고 C도 해보시고 C플랫도 해보시고, 다 모든 음을 다 불어서 왼쪽 1차선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연습을 하세요. 근데 그 색소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저음에서는 음들이 약간 좀 플랫돼요. 낮고, 고음으로 올라가면 이제 조금씩 샵되려고 하고 하는 그 성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정확하게 저음 같은 데서는 이게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악기가 생겨먹은 게 그래요, 색소폰이. 그래서 저음으로 가면은, 우리가 중음에서 이렇게 맞춰놓으면 저음으로 가면 약간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그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악기가 원래 그렇다 생각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저음, 중음, 고음을 막론하고 이쪽으로 가면은 제일 좋은 상태가 되고 제일 좋은 소리가 난다, 1차선으로.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1차선으로 보내는 시점이 어디냐면, 우리가 도를 이렇게 불잖아요. 여기가 이제 중앙선이에요. 중앙선이고, 뭔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 있잖아요. 여기 떨어지려고 하는 그 시점, 여기를 잡아서, 떨어지려고 하는 시점을 잡아서 계속 그 잡은 상태로 쭉 밀고 나가면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 1차선 상태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를 제가 이제 이 포인트를 제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좋은 소리 포인트. 좋은 소리 포인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쭉 불었을 때보다 약간 떨어지려고 할 때 그때 가장 이상적인 소리가 난다는 거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다가 여기가 이제 딱 좋은 소리 포인트가 이렇게 딱 되는데 요걸 지나서 이제 계속 떨어뜨리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시라는 것은 도하고 시하고 반음 관계이기 때문에 반음 정도를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2% 3번 문제, 4번 문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4번 문제 같은 거는 떨어뜨려서 이렇게 떨어뜨린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렇게 유지를 해서 쭉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뭐죠? 떨어뜨린 다음에 음이 이렇게 지속되고 끝나갈 쯤에 이런 식으로 기어 올라가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거 튜너 T1을 보면은 그 표시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뜨렸어. 떨어뜨렸다가 이게 슬슬슬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내려가서 유지를 시킨 것이 지난번 과제였죠. 4번 문제. 오늘 5번 문제의 과제는 이 내렸던 것을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돌려놓는 거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여기까지가 힘들어요. 이거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걸 잘 모르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내려가는 거를 이제 알아내셨으면 이걸 원위치로 돌려놓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내려가는 그 길을 알았으면 그 다시 제 길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는 쉬워요. 그거를 어려워하시는 분은 제가 못 봤어요. 여기까지가 힘든 거지, 내려가는 것까지가. 어쨌든 이게 이렇게 내려가서 밑으로 쭉 가다가 다시 원위치로 이렇게 오면은 이게 약간 이제 U자 모양 형태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모든 색소폰에서 쓸 수 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기술이 다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문제 설명의 영상에 보면은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T1을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여기서 중앙선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하고 왼쪽으로 살짝 보낼 수 있어야 하고 다시 중앙선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서 모든 색소폰의 테크닉이 다 나온다. 뭐 스쿱, 밴딩, 또 비브라토, 드롭, 그리고 심지어는 서브톤까지도 다 응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는 세로고 지금 요거는 가로 형태니까 요 세로의 형태를 이렇게 가로로 뒤집어 보면 이 세로의 형태를 가로로 이렇게 눕혀 보면은 요 형태가 나오죠. 이해 가시죠? 지금 요렇게 된 게 이렇게 눕히면 지금 이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같은 형태예요. 이걸 세웠느냐 뉘었느냐의 차이지. 그거를 머릿속에다 담아 두시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가 됐잖아요. 여기까지가 됐으면은 모든 이제 테크닉을 다 구사할 수 있는 지금 그 경지까지 이제 오르신 건데 이거를 지금 첫 번째는 이거를 도에서부터 왜 시까지 굳이 내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비브라토를 할 때 반음을 흔들진 않거든요. 약간의 파장을 줄 정도로 흔드는데 이 도하고 시의 반음 사이는 우리가 포지션을 하나로 잡고 지금 어떤 뭔가 뭔가 몸을 다 써가지고 지금 호흡까지 동원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내리는데 이거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걸 구사해 봐도 굉장히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굳이 왜 이렇게 요란하게 이렇게까지 내리라고 하느냐. 그냥 한 요쯤 정도까지 내리면 되는데, 요쯤까지. 왜 굳이 여기까지 그렇게 내리라고 하느냐.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운동 같은 거를 하기 전에,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뭐가 있죠? 뭐 준비 운동 뭐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스트레칭. 그게 뭐냐면,
근육이 이렇게 평소에는 조금 이렇게 굳어 있는 근육도 있고 좀 뭉쳐 있는 근육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격한 운동을 딱 시작해 버리면은 부상의 위험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제 기량도 안 나오고 몸이 이제 좀 굳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는데, 스트레칭 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굉장히 다 과한 그 어떤 행동들이에요. 뭐 이 땅바닥도 우리가 뭐 생활하면서 허리 이렇게 핀 상태에서 땅바닥에 뭐 이렇게 손바닥을 대게 하고 뭐 그럴 일이 있나요? 무릎 꿇어가지고 이렇게 주스면 되지. 근데 스트레칭을 할 때는 굳이 무릎을 딱 편 상태에서 그것도 다리를 모으고 이 손바닥을 땅바닥까지 이렇게 대려고 쭉 이렇게 늘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이제 몸의 근육도 이렇게 풀어주고 그 정도로 이제 몸이 좀 이렇게 풀리고 해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운동신경이 이렇게 제대로 나오잖아요. 이것도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여기까지 내리고 뭐 이 정도까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스트레칭을 해줘야 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훈련을 할 때는 약간 좀 과하게 이렇게 쫙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기까지 한번 도전을 해서 내려보세요. 이게 도에서 시가 반음인데 사실은 한음도 내려가고, 저 같은 경우는 한음 반에서 두음까지도 막 내려가요. 포지션 하나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끝까지, 극한까지 이렇게 몰고 가는 느낌이 나요. 근데 이게 지금 시까지만 일단 내리면 되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내릴 필요는 없고 반음 정도만 내리면 되는데, 이 반음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이제부터 뭐를 이제 응용을 하냐면은, 이거는 지금 크게 하나를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크게. 그럼 이거를 작게 그리면 여러 개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아까는 크게 하나를 그린 거고 이제 작게 여러 개를 그리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어떤 물결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 물결 모양이. 이 물결 모양을 만들 수 있으면은 이게 비브라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게 T1은 세로 디자인인데, 이건 지금 가로로 이렇게 눕혀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T1의 그 중간에 있는 흰 선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해당이 돼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중간 음에서 시작을 해서 음을 떨어뜨렸다가 중간음 제자리에다 갖다 놨다가, 음을 떨어뜨렸다가 제자리에다 갖다 놨다가 다시 그게 계속 반복이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아까는 이제 넓었는데 이게 좁아지면서 개수가 늘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도로 시작을 해서 여기가 시까지 내려가진 않고 도보다 약간 내려가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반음 이렇게 막 쭉 내리는 건 스트레칭이고,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게임을 지금 뛰는 거예요, 운동을. 그거는 막 이렇게 과격하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스트레칭처럼. 그 손흥민 선수 공 차는 거 보세요. 제가 보면은 저렇게 공 차고 돈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뛸 때는 열심히 뛰는데 이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요, 몸 동작이 크질 않아요. 필요한 동작만 딱딱 하거든.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게 공이 딱 오면 힘도 안 주고 그냥 바로 그냥 그 아주 좋은 곳으로 탁 어시스트 패스를 딱 해주고, 그때 막 몸을 막 이렇게 과격하게 쓰는 게 아니고 아주 필요한 만큼만 다 가볍게 움직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요거는 스트레칭이 아니고 그렇게 게임 중에서 필요한 동작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뭐 어느 정도냐라고 이제 따지시면은, 이거는 조금 더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덜 내릴 수도 있고, 그거는 연주하는 사람들이 컨트롤이 가능하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 위에 지나가는 선이
T1에서 보자면은 가운데 있는 흰선이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흰선을 기준으로 지금은 여기는 설명을 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 볼 거예요. 이 흰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물결 모양이 위로 될 수 있으면 넘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흰선을 기준으로 해서 좀 전에는 넘어가지 않고 제음에서 제자리, 제자리에서 떨어졌다가 제자리, 떨어졌다가 제자리인데 지금 이 모양은 제음에서 떨어졌다가 제자리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갔다가 떨어졌다가 제자리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좀 말이 좀 복잡해졌는데 하여튼 모양새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게 절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 비브라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비브라토가 오늘 그 설명에 제가 그 썸네일에 이렇게 달았죠. 화가의 비브라토. 그 이유를 이제 점점 알게 되실 텐데 다시 세로 디자인으로 올게요. 세로 디자인으로 이렇게 오면 이게 T1이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초록색 기둥. 그러면 비브라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점수를 매긴다면은 만약에 비브라토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를 지금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제자리로 왔다 갔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그런 형태인데 요건 점수로 얘기하면은 80점. 뭐가 80점? 비브라토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80점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비브라토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른쪽 그러니까 중앙의 흰선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거는 60점. 자, 60점 하면 뭐가 떠오르죠? 60점 하면은 낙제는 면했다. 낙제는 면했다. 오른쪽으로 가는 건. 그 100점은 뭐냐? 100점. 이미 여러분들 답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다 힌트니까. 100점은 뭐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좋은 비브라토는 뭐냐면은 흰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가죠. 이렇게 어떤 물결 같은 어떤 결이 왼쪽으로 가는 거고 80점은 중앙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60점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죠. 반대로. 이 모양이 제일 좋아요. 이 모양이 왜 좋냐면 요게 우리가 어쨌든 그 비브라토를 하던 뭐 스쿱을 하던 밴딩을 하던 여기에 근육들이 미세하게 쓰이거든요. 이 입에서 쓰이는데 그때 우리가 힘을 풀었다가 다시 텐션을 주는 과정에서 그게 오버가 돼서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쓸데없는 힘이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움직이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면 피곤해져요. 피곤해지면은 오래 불기도 힘들고 그리고 연주도 듣는 사람도 피곤해요. 내가 피곤하면. 그러니까 연주하는 사람이 편안해야 듣는 사람도 편하지 같이 피곤해지면 그게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효율적으로 힘을 쓴다는 것이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다시 한번 제가 T1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T1이라는 튜너가 없었을 때는 이런 거 설명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튜너가 없었거든. 보통 튜너 그러면 바늘 형식으로 이렇게 중간으로 이렇게 딱 가고 맞으면 가운데 있고 높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뭐 이런 그런 디자인은 있었는데 이렇게 선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튜너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레슨하고 설명하기가 너무 좋아요. 이 T1 때문에.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나타나니까 T1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브라토를 구사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모양으로 가는 것이 가장 힘이 빠져 있고 힘이 빠져 있다는 건 뭐냐면 비브라토라고 하는 게 어떤 특성이 있어요? 좀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딱딱할 수 있는 음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그게 부드러우려면은 딱딱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이게 부드럽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가도 낙제는 면했다고 하는데 요거는 좀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한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폭이 지금 이렇게 폭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비브라토를 할 때 이 폭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떨어뜨릴 건가도 내가 연주를 하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영상들, 레슨 영상들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면은 무슨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트로트 비브라토, 팝송 비브라토, 가요 비브라토, 그래서 트로트 비브라토 맛깔나게 하는 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은, 트로트는 이제 약간 많이 이렇게 흔들어줘야, 우리가 노래할 때 창법도 그렇잖아요. 트로트는 성인가요나 트로트는 이런 식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 거는 뭐냐면은, 이 비브라토의 이 넓이를 좀 이렇게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까는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내가 만약에 비브라토를 조금 과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얘를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지. 이렇게. 지금 여기로 가면은 빨간 선이 나오잖아요. 빨간 선. 원래는 여기가 양쪽이 검정색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음을 부는 과정에서 일로 초록색으로 이탈이 되면, 초록색 바깥으로 이탈이 되면 빨간 또 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게 이렇게 여기 요 부분에서 빨간 게 잠깐 들어오는 거지. 빨간 게 잠깐 들어올 정도로 이거를 이렇게 과하게 흔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말씀하던 그거 있잖아요. 트로트 비브라토.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는 비브라토가 이렇게 좀 과한 게 별로 좋지 않다. 나는 비브라토는 좀 젠틀하게 아주 좀 아주 신사답으면서도 아주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좀 구사를 하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요 바깥으로 안 나가게 하면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폭이 아까보다는 좀 좁아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이거 연습을 해보시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막 하다 보면 막 여기까지 막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컨트롤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 안으로 넣을 수 있는 어떤 그 범위를 내가 알아내게 되거든요. 그 유격이 요 정도구나 하는 거를 알면서 그대로 그거를 마치 손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화가의 비브라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한 거예요. 이게 손으로 그린 것처럼 나와요.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거 연습을 하면서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야, 내가 손으로 그려도 저거보단 못 그릴 것 같은데, 그걸 악기로 구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내 맘대로.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내가 가운데를 기점으로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럼 그것도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리고 싶으면 오른쪽으로도 그릴 수 있고. 그게 다 조절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제가 그 튜너가 지금 옆에 있거든요. 튜너가 옆에 있으니까 튜너를 보면서 한번 제가 연주를 실현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잠깐 돌리고, 이게 잘 보여야 되니까 T1이 이렇게 잘 보이게, 이렇게 이 정도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조금 당겨볼까요? 예. 자, 좀 당겨볼게요. 잘 보이게. 자, 요거를
제가 첫 그 1번 문제에 대한 그 영상, 설명 영상에 보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운전하는 듯이 가는 느낌으로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보세요. 자, 이제 튜닝이 이 정도면 됐어요. 가운데로 갔으니까. 요거를 왼쪽으로 이제 움직여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심하게 한번 움직여 볼게요. 지금은 굉장히 넓은 폭으로 아주 넓은 비브라토를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왼쪽으로 조금 더 가볼게요. 자, 지금은 아까보다 이제 왼쪽으로 많이 보내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빨간 게 이제 잠깐 보여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비브라토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자, 어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손으로 그려도 저렇게 못 그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쉬워 보이시죠? 이게 보통 내공 갖고 안 됩니다. 이 정도까지 나오려면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 구사할 수 있으면 비브라토의 귀재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그리듯이 그 초록색의 중앙선과 왼쪽 초록색 끝선의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죠.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게 거의 없죠. 저 오른쪽으로는 안 넘어가요. 그러면 제가 중앙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중앙으로. 저는 지금 중앙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중앙으로 지금 보냈죠. 다시 한번. 요거 80점짜리 중앙. 자, 60점짜리 오른쪽. 제가 이거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우와 이렇게 표현하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대로 이렇게 조정이 되냐고.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해보시다 보면. 요게 어렵지 요거. 이게 어려워요. 중앙선을 기점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쭉 일정하게 보내는 거. 요거는 이게 그 세 가지 중에는 가장 구사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구사하면은 몸에 힘 뺀 것도 다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리 낼 줄 아시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로트에서 쓰는 비브라토, 그거는 왼쪽으로 더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뭔가 왼쪽으로 좀 많이 치우쳤죠. 여기에 제가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던 서브톤을 섞으면 이제 프로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 거의 반음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금 폭을 넓히다 보니까 그 음이 지금 엘토 색스폰 기준으로 E 플랫이 나오는데 거의 지금 D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이게 한 바퀴 뒤집어져서 이쪽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하게 비브라토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갔던 게 지금 여기까지 지금 내려온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D가 살짝 보이면은
거의 반음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폭이 엄청 넓은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이지만 D가 살짝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트로트 할 때는 이런 비브라토를 써라. 맛깔나는 비브라토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젠틀한 게 좋아. 난 얌전한 게 좋고, 난 점잖은 게 좋고, 나는 그냥 아주 하는 듯 마는 듯 그렇게 뭔가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게 좋아 하면 이 비브라토예요. 자, 화가의 비브라토. 이 정도로 정교하게 내가 악기로 표현할 수 있다. 손으로 그린 것보다도 훨씬 더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비브라토를 개념을 요 정도 갖고 하면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우리가 곡을 하다 보면 어떤 곡은 굵고 넓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풍부한 느낌이 나는 비브라토가 좋은 곡이 있고 어떤 곡은 뭔가 자잘하면서도 얌전하게 가는 비브라토가 어울리는 곡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이라고 해요. 음악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데 그 해석이 돼도 구사가 안 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구사가 되면 내가 해석한 대로 테크닉을 구사하기 때문에 내가 해석한 대로 연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브라토를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똑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트로트를 하든 가요를 하든 찬송가를 하든 뭘 하든 영화음악을 하든 클래식을 하든 비브라토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러면은 재미가 없어져요. 비브라토를 이렇게도 할 줄 알고 저렇게도 할 줄 알고 넓게도 할 줄 알고 좁게도 할 줄 알고 그래야 음악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표현이 다양해지는 거고. 지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비브라토는 한 가지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해서 쓸 수 있어요. 굉장히 정교하게 느껴지나 제가 지금까지 1번부터 제시했던 문제들을 차근차근 밟아 가신 분들은 이게 되실 거예요. 쇼츠 요즘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쇼츠 영상 중요합니다. 그 2% 그 제가 올리는 순서대로 처음부터 1번부터 밟아 나가시면은 이게 되고 그냥 띄엄띄엄 1번 보고 3번 보고 뭐 5번 보고 이러면 이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쇼츠를 보통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문제를 던지는데 지금 뭐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오늘 열흘째인가? 별로 안 됐어요. 그때 벌써 5번 왔잖아요. 이거 지금 그 어떤 구부리고 뭐 피고 하는 거는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이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죠. 이 모양 하이라이트. 이게 내 마음대로 조정이 돼야 돼요. 지금 결국 비브라토를 여러 개가 있는 걸 하나를 딱 잘라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요 하나가 구사가 잘 되면 이게 2개를 만들고 3개를 만들고 붙여가면서 이제 완성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2% 쇼츠에 관한 2% 문제를 1번부터 잘 풀어보세요. 그거를 아주 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즘. 그런 분들은 잘 되실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진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 제가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 자, 근데 제가 또 하나 설명을 하나 해드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화가처럼 이렇게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이렇게 그렸잖아요, 제가 지금. 근데 저는 그림에 그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제가 피카소는 알아요, 피카소. 근데 이 피카소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 참 그림이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가는 그림들이거든. 근데 피카소가 나중에, 초기 지나서 이제 나중에 그림들 보면 저게 그림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 그 피카소 그림들 아시잖아요. 막 눈이 막 아래 달려 있고 입이 위에 달려 있고. 근데 그런 그림들이 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가진 그런 그림들이라고 하니, 그 뭐 돈이 있어도 못 산다고 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저 그림에 열광을 할까? 이 비브라토도 말이죠.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완벽해지고 이제 완전히 내가 내공이 쌓일 대로 쌓여서 고수의 반열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고수들 비브라토를 이 파장으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막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피카소 그림 같지 않아요, 이거? 고수들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돼, 나중에는,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금 틀 안에 갇힌 거거든. 근데 음악은 뭔가 이렇게 자유로운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수가 돼서 이제 도사가 되면은 틀이고 뭐고 다 깨는 거지. 그래서 비브라토가 막 정말 중구난방으로 자유스럽게 움직이는데 듣기가 나쁘질 않아. 좋아. 되려 이렇게 정형화된 것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더 좋아. 근데 그 지경까지 가실 수가 있을까? 저는 과연 그 지경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 안에 넣는 게 답입니다. 이 안에 이렇게. 그리고 굵게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까지 나가도 되는데 중앙선 오른쪽으로는 그림이 보이질 않게끔. 그렇게 비브라토를 연구하듯이 연습을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비브라토가 확장이 되면서 엄청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곡할 때 맨 끝나는 음 있잖아요. 맨 끝나는 음이 대부분 이렇게 길게 끝나잖아요. 그게 뭐 솔로 끝나든 시로 끝나든. 그러면은 그 음에서 한번 이거 써보는 거죠, 이렇게. 끝날 때. 저는 이제 연습이 된 사람이니까 연주를 이렇게 쭉 음을 내는 과정에서도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연습이 아직 안 되셨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힘들어요. 그래서 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곡 끝날 때 한 번이나 아니면은 1절 끝날 때 이렇게 긴 음에서 한번 이런 거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쓰는 어떤 그 분량을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은 이게 곡 전체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퍼지면서 스며들어요. 그러면 아주 그 지금까지 했던 어떤 그런 음악과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음악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오늘 화가의 비브라토라는 주제로 우리가 그 비브라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글쎄요,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설명을 드릴 때 그냥 원래 머릿속에 있던 거 바로 그냥 카메라 켜고 바로 이제 큐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대충 이렇게 대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지 순서 정도는 이렇게 글로 이렇게 써가지고 A4 용지에다 써서 이렇게 놓고 촬영들을 하고 이제 그러시는 모양인데, 저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갖고 와가지고 그냥 바로 키고, 원래 제가 이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걸 그냥 이렇게 꺼내내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모니터를 하면은 이게 중요한 내용을 빼먹었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또 다음에 또 영상에 제가 보충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빼먹은 게 있으면은 반드시 제가 그거는 챙겨서,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챙겨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브라토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몇 가지냐? 뭐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폭과 넓이와 또 그 어떤 비브라토 개수를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곡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서 꺼냈을 수 있다. 근데 그 꺼냈을 정도가 되려면은 이게 자유롭게 될 정도로 한 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에까지는 연습에 도달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 오늘 비브라토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브라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